안녕하세요. DDR부동산연구원의 서영창입니다. 이번 시간은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에서 공법과 또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이런 것들에 대한 허가권자의 재량적 판단입니다. 질문: 비도시 미연지역의 건축 신고에서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가 대부분 비포장 현황 도로이고 그 비포장 현황 도로의 소유자가 116명입니다. 허가 신청자도 이 현황 도로의 지분을 갖고 있지만 나머지 지분권자의 사용 승낙이 필요할 것 같아서 허가청은 쉽게 허가하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가운데 도로가 있는데 앞부분은 포장되어 있고 윗부분은 비포장입니다. 이런 길을 이용해서 100여 미터 이상 현황도로가 있는 상태이지만 지적은 분할이 되어 있어도 사실상 좌우의 그림을 보시면 잡목이지만 나무가 있죠. 지목은 임야입니다. 그래서 건축 신고한 대지가 비도시 면지역에 있으므로 건축법 44조에서 47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신고에는 우리가 44조의 접도 의무 그리고 그 접도의 도로를 건축법도로 지정해야 되는 45조의 지정 절차 이런 것들은 반드시 허가청이 챙겨야 될 것이죠. 그런데 비도시 면적은 이런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건축가 입장에서는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통로만 있으면 된다고 해석할 것이고 비도시 면적이니까요. 개발행위 허가 팀에서는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및 또 마을길 농로에 대한 재량적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개발행위 허가에서 진입로 기준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준보전 산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비도시 미연지역의 지목이 임야이고 계획관리지역인데 지금 주황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도로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금 그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이번에 허가를 신청하려고 하는 대지입니다. 주변이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때 도로 등이 즉 건축법 도로가 미설치된 지역에서 개발행위 허가는 기반시설인 진입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이 통로로 2013년 건축 신고 2건이 수리됐습니다. 그 후 2021년 8년 후 이 통로가 있는 일단의 임야를 그러니까 한 필지의 큰 임야를 토지 분할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로 10여 필지로 분할돼서 10여 개 대지가 생기고 그 가운데 있는 도로이죠. 그러므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및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여 개발행위 허가 진입로가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 및 일종 근생 2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업용 시설의 대지인 경우에는 2차선 도로까지 이 마을길 및 농로를 연결해야 되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을길 농로로 가능하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대지와 2차선 도로 사이에 원칙적으로 5000제곱미터 미만은 4m 이상의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 것이나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그렇게 돼 있죠. 다만 예외적으로 마을길 및 농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은 마을길이나 농로로 개발행위 허가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비록 비포장이라 하더라도 이 마을길이 소유자의 그러니까 마을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허가권자가 판단한다면 사용 승낙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개발행위 허가 기준입니다. 다음 두 번째,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자의 통행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해 봐야 하겠죠. 사유인 현황도로를 이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축법도로 지정을 위해서 사용락을 받아오라고 할 것이고, 건축가는 건축법 44조와 45조에 의해서 도로를 만들 때는, 그러나 만들지 않고 이미 현황도로가 있다면 건축가에서는 문제가 안 될 것인데, 개발행위 허가에서는 이제 사유라면, 자, 그러면 이 사유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보호할 거냐, 아니면 이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통행권, 이게 공익이거든요. 공익을 보호할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겠죠. 허가권자는 건축물 진입로가 마을길 농로인 경우 이 마을길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보호할 것이냐, 아니면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민들의 통행권을 보호할 것인지를 판단해서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도 있고 또 사용락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법원은 허가권자의 공익적 판단 여지를 감안하여 사실로인 비례평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면 재량권 일탈 남용을 심사하지 않는다고 판례에서 말하고 있고, 또한 재량권의 일탈 남용을 주장하려면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876, 861 판결에 그리 돼 있죠. 그러므로 허가권자는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 여부에 대한 판단도 허가권자한테 재량권이 있다고 해석해야 합니다. 세 번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 제한에 대한 판단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개발행위 신청자가 통행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즉 이미 일반 공중 통행로가 되었다면 통행 권한이 있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세 번째,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 수익권의 제한에 대한 기준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분쟁이 되어 왔던 몇 가지 쟁점이 명쾌히 정리됐습니다. 즉, 대법원은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소유권은 물권 법정주의에 어긋나지만 일반 공중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유자의 처분 및 사용 수익 권능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서 결국 사실상 공로가 생긴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넓은 면적의 토지를 분할해서 매도하였을 때 그 분필된 토지 사이에 도로 형태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분할 당시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례가 계속돼 왔었고요. 물론 최근에는 권리의 행사의 제한으로 표현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두 번째는 이 토지의 포괄 승계인, 그러니까 상속을 받았다거나 뭐 이런 걸로, 그 다음에 이제 매매나 경매로 인한 특별 승계인은 승계 취득 당시에 도로임을 알고 매수한 것으로 보아서, 그러니까 외관이 취득할 때 이미 외관이 도로이었다면 말입니다. 매수한 것으로 보아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되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명확히 정리가 됐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택지 분할 등으로 개설된 도로는 사용 승낙을 요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전원합의체 판결문 읽어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의 비교 형량을 한 결과 소유자가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타인이, 이때의 타인은 사인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뿐만이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인이 그 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해 토지 소유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미 현황도로에서 일반 공중 통행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입니다. 또 그 길을 일반 공중 통행로를 다른 사람이 쓴다고 해도 어떤 손해가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토지 소유자는 그 타인을
그러니까 허가 신청자가 되든 이용자가 되든 국가든 지자체든 타인을 상대로 부당이득을 반환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현황도로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 제한에 대한 법리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세워졌다는 것이고, 다음 이제 네 번째는 토지 분할할 때 개발행위가 기준입니다. 지금 이곳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가 있던 곳을 개발을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제한 여부를 따진 게 아니고, 이 근처에 일단의 토지를 한 사람의 소유자가 분할해 가지고 만들어진 도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도로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래서 토지 분할할 때 개발행위가 기준까지도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1년 한 필지 임야를 개발행위 허가로 10수 필지로 분할할 때에 허가권자는 이때 이 현황 도로를 기부 체납을 요구할 수 있었고, 또 이미 존재한 현황 도로를, 그러니까 2013년에부터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3년에도 사용자 없이 허가를 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존재한 현황 도로를 공익 및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해서 배타적 사용권이 제한된 공로라는 점을 허가 조건으로 부관을 달았거나, 허가 조건이거나 이제 부담으로 부관을 달았거나 행정 지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2013년 이 현황 도로로 두 채 주택의 건축 신고에서 소유자의 사용 승낙 없이 신고를 수리하였으므로 행정기본법의 평등 원칙에 위배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소유자와 허가청은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다르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이런 현황도로에 배타적 사용수익권이 없다라고 하는 민사법원의 판결은 허가청도 따라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본법 제8조에는 법치행정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9조에는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평등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에는 대법원 판례나 학설로 되어 왔던 것을 2021년 행정기본법을 만들면서 법에 이제 규정한 것이죠. 그래서 토지 분할을 할 때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보면 그때 이미 기부 체납을 요구하거나 적어도 공도라고 하는 부분을 허가 조건 또는 부담으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그렇게 판단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대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허가권자가 소유자의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호하지 않고 공익이 우선이라는 명분으로 사용승낙 없이 허가를 해주게 되면 그게 허가권자의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현황 도로는 현재 소유자가 116명입니다. 도로 형태로 분할되어 있는 이 적은 면적을 116명이 지분 소유한 것은 투기적 거래임이 명백하죠. 그래서 그런 소유자의 권리는 공익을 위해서 사익을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또한 2013년 두 채 주택을 허가하기 전부터 이것은 농로였습니다. 그래서 2013년 주택 두 채의 허가를 할 때, 개발행위 허가를 할 때 마을길이 된 것이죠. 주택 두 채, 마을길 또는 농로가 이제 법적으로도 된 거라는 겁니다. 개발행위가 운영 지침에 마을길 및 농로로 가능하다고 글이 돼 있는 그 마을길 농로가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됐다고 볼 수도 있고, 다시 2021년 택지 분할을 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법리에 따라 배타적 사용 수익권이 제한된 것이므로 사용 승낙 없이 신고를 수리해도 될 것입니다. 반면 허가권자가 사용 승낙을 요구하는 것이 현황도로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올바른 법 집행이라는 명분으로 만약에 이 건축 신고를 불수리하면 건축 신고 신청자는 민원 처리법 및
부패방지 권익위법에 의해서 고충민원을 신청하거나 또는 허가청을 상대로 불허처분 취소 소송을 하거나 또는 현황도로 소유자를 상대로 115명에게 이해관계인의 동의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이 개발행위 허가 조건을 허가 신청자는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는 그런 사익보호,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보호하는 것도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소송에 휘말릴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사용락을 무조건 받아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사례에서 허가권자는 소국 행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거나 법원 또는 권익위로 보내서 국민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본인의 재량권을 활용해서 적극 행정으로 공익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이때 공익이란 현황도로 통행권 보호만이 아니라 지금 건축신고 신청한 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올바른 행정처분을 하는 것도 공익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비도시 면지역의 현황도로 분쟁을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대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일선 행정청을 위해서 법을 개정하고 업무 지침을 만들어서 행정력의 낭비를 막고 국민을 행복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